저기 노르웨이 스노보드 대표팀이 있죠. 올림픽에서 우승한 대표팀은 여행 겸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중국이 제일 유력해 보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제일 좋지 않을까? 한국도 있긴 한데 한국은 아직 열악해. 중국으로 훈련을 떠난 노르웨이 선수단. 하지만 최악의 경험을 하고 맙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노르웨이 스노보드 대표팀 주장 요나스와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요나스입니다. 노르웨이 스노보드 선수이자 대표팀 주장을 맡고 있죠. 작년 겨울, 저희 팀은 우승자 시상대 위에 섰죠. 목에 걸린 금메달의 무게가 초현실적으로 느껴졌고, 팀 동료들이 높이 들고 있던 노르웨이 국기가 맑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자랑스럽게 펄럭이고 있었죠. 우리는 수년간 꿈꿔왔던 세계 스노보드 챔피언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죠. 가족, 친구, 스노보드 애호가들로 가득 찬 관중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죠. 이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우리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죠. 오랜 훈련과 수많은 희생, 공유된 목표는 우리를 팀을 넘어 한 가족으로 묶어주었죠. 이 승리는 저나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었으며 더 멀리 나아가고 더 잘하기 위해 서로를 밀어붙였던 모든 순간에 대한 것이었어요. 시상대에서 내려오자 쏟아지는 축하와 인터뷰,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압도당했어요.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제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에 대해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아시아에서의 훈련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죠. 평소 성견지명이 있는 코치는 스노보드가 떠오르고 있고 새로운 환경인 중국과 한국을 제안했죠.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이 났죠. 우리는 중국으로 향했어요. 중국에 착륙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중국의 엄청난 규모와 속도였죠. 공항은 북적이는 활동의 중심지였고 고향 노르웨이의 조용하고 눈 덮인 거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죠. 인파 속을 헤쳐나가면서 미지의 세계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는 짜릿한 기분을 느꼈죠. 하지만 설렘은 곧 실망감으로 바뀌었죠. 저녁 늦게 호텔에 도착한 저희를 맞이한 것은 엄격한 규칙 준수였죠. 항공편 연착과 그로 인한 늦은 체크인은 더 이상 객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언어 장벽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저희는 허탈함과 답답함을 느꼈죠.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예약했던 안락한 숙소와는 거리가 먼해진 숙소였고 버려진 건물같이 생긴 건물을 찾았어요. 중국의 외진 숙소에서 보낸 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죠.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 낯선 환경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극명하게 느꼈기 때문이죠. 텅 빈 방과 으스스한 정적이 감도는 건물은 우리가 익숙한 활기찬 눈 덮인 슬로프와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죠. 우울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기운을 북돋았죠. 각자 돌아가면서 지난 대회 이야기, 훈련 중 겪었던 재미있는 사고, 미래에 대한 꿈 등을 이야기했어요. 불편함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동지애가 느껴졌죠. 저는 패딩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으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슬로프를 정복하고 시상대에 서는데 익숙했던 세계 챔피언 팀이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하룻밤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건물을 떠나기 위해 짐을 싸면서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목적의식이 생겼어요. 처음의 충격과 실망은 결의로 바뀌었죠. 우리는 이 좌절로 인해 우리의 기운이 꺾이거나 좌절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죠. 버려진 건물에서 걸어 나오면서 우리는 불편한 숙박 이상의 것을 남겼어요. 우리는 적응력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렸죠. 우리는 새로운 목적지를 정했죠. 전지훈련을 가기로 한 2개의 나라 중 나머지 한 국가인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불안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죠.
중국에서의 시련을 겪은 우리 모두는 새로운 시작을 간절히 원했고, 새로운 여정이 좀 더 환영받을 수 있기를 바랐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중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의 분위기가 대조적으로 느껴졌죠. 공항은 효율성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분주한 장소였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놀라웠던 점은 바로 기술력이었죠.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인공지능 통역 이어폰을 제공받았죠. 이 이어폰을 통해 이전에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언어 장벽을 허물고 현지인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었죠. 한국 문화의 특징인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처음 접한 순간이었죠.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여정은 그 자체로 모험이었죠.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과 청결함에 감탄했죠. 서울의 거리는 밝은 불빛과 군침 도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어우러져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에서의 숙소는 소박했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따뜻했죠. 호텔 직원이 따뜻한 미소와 인사로 저희를 맞이해 주었죠. 그날 밤 방에 들어가자 편안함과 따뜻함이 과분하게 느껴졌죠. 호텔 직원의 친절은 우리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중국에서의 시련의 잔재를 씻어주었죠. 한국에서의 첫날 밤은 평화로웠고, 앞으로의 날들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휴식을 취했죠. 한국에서의 둘째 날에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교육적이긴 하지만 유머러스한 실수도 몇 번 겪었죠. 순조롭거나 약간 울퉁불퉁한 각 경험은 한국 관습의 미묘한 차이와 문화적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죠. 호기심과 순진함이 뒤섞인 마음으로 접근한 한국 전통 목욕탕 방문에서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죠. 에티켓에 익숙하지 않은 저희는 자신도 모르게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고, 처음에는 현지인들의 재미있는 눈빛과 부드러운 교정을 받았죠. 한국의 심장부인 서울에서의 모험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죠. 고대 역사와 최첨단 현대가 짜릿한 조화를 이루는 이 역동적인 도시에서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날 중 하나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 방문으로 시작되었죠. 한옥으로 알려진 한국 전통 가옥이 늘어선 좁은 골목을 거니는 것은 마치 과거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았죠. 그 다음에는 시간을 뛰어넘은 듯한 미래지향적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로 이동해 건축의 경이로움을 느껴보았죠. 매끈한 곡선과 반짝이는 표면이 돋보이는 DDP는 창의성과 혁신의 중심지였죠. 이곳에서 최첨단 디자인과 기술을 선보이는 다양한 전시회를 둘러보며 현대 트렌드를 선도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어요. 서울의 도시 경관을 탐험하는 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서울의 활기찬 문화에 대한 몰입도 높은 경험이었어요. 남대문과 인사동 같은 번화한 시장을 방문하여 기념품을 흥정하고 현지 음식을 맛보았죠. 저녁이 되자 저희는 남산 서울타워 꼭대기에 올라 탁 트인 도심을 내려다보았죠.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경치는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죠. 하지만 서울에서의 경험을 진정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은 경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었죠. 노점상과의 정겨운 대화든 지나가는 행인의 친절한 안내든 현지인들의 따뜻함과 친근함은 항상 존재했죠. 이러한 상호작용은 비록 짧았지만 서울과 서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해주는 진정한 연결고리였죠. 서울에서의 일상은 역사, 문화, 현대적 혁신이 어우러진 시간이었죠. 끝없는 놀라움과 대조가 있는 이 도시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서울은 우리의 감각을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식에 도전하고 경험을 넓혀주는 곳이었죠. 서울이라는 도시의 경이로움에 빠져들었다면 이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산으로 돌아갈 차례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슬로프와 최첨단 시설로 유명한 한국의 스키 리조트가 우리를 손짓했죠. 새로운 지형을 경험하고 싶었던 저희는 여행 중 가장 짜릿한 날을 보내기 위해 출발했죠. 첫 번째 목적지는 동계올림픽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평창이었죠. 다가서자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우뚝 솟은 봉우리의 모습이 설렘의 물결을 일으켰죠.
이 산들 사이에 자리 잡은 리조트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슬로프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죠. 초보자를 위한 완만한 슬로프부터 숙련자를 위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가파른 내리막까지 각기 다른 도전 과제를 제공했죠. 질 좋은 설질, 잘 설계된 코스, 곳곳에 펼쳐진 숨막히는 경치는 산에서의 하루를 잊을 수 없게 만들었죠. 이 리조트들을 차별화시킨 것은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과 환대였죠. 리프트 시스템은 최고 수준이었으며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슬로프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대화했죠. 리프트 운영자부터 강사에 이르기까지 직원들은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으며 항상 저희를 도와주거나 기술 향상을 위한 팁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리조트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스노보드를 타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체험의 시간이기도 했어요. 현지 스노보더 및 스키어들과 교류하며 이야기와 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죠. 이러한 교류를 통해 한국에서 겨울 스포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과 현지인들의 산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야간 스노보드 세션이었죠. 해가 지고 투광 조명 아래 슬로프에 불이 켜지자 환상적인 분위기가 우리를 감쌌죠.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상쾌한 산속 공기와 함께 눈을 헤치며 스노보드를 타는 소리는 초현실적이었어요. 순수한 기쁨의 순간이었고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리조트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희는 새로운 슬로프를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스키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독특한 매력과 도전으로 가득한 한국의 산들은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죠. 한국의 스키 리조트에서 보낸 시간은 겨울 스포츠에 대한 한국의 사랑과 세계적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려는 노력에 대한 증거였죠. 스노보드가 주는 스릴과 아름다움, 자유로움 등 우리가 스노보드를 사랑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한국 스키 리조트에서의 훈련은 즐거움뿐만 아니라 낯선 지형에서 기술을 연마하는 시간이기도 했죠. 새로운 환경에서의 훈련은 도전적이면서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죠. 독특한 특성과 조건을 갖춘 한국의 슬로프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완벽한 배경을 제공했죠. 매일 아침 스노보드를 타면서 팀원들 사이에는 뚜렷한 목표 의식이 생겼죠. 우리는 훈련하고 배우고 선수로서 성장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죠. 가파른 경사와 다양한 지형을 가진 한국의 산은 저희의 기술을 연마하기에 이상적인 곳이었죠. 신선하고 가루가 날리는 눈은 고향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달랐기 때문에 우리의 스타일과 기술에 적응해야 했죠. 훈련 세션은 강렬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우리는 기본적인 기동부터 복잡한 트릭까지 모든 것에 집중했고 달릴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실력을 향상시켰죠. 리조트의 코치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도움을 주었고 슬로프에 대한 전문 지식은 훈련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줬고 자신감을 갖고 더 어려운 러닝에 도전할 수 있게 해주었죠. 한국에서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다양한 기상 조건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죠. 맑은 하늘이 갑자기 눈이 내리는 등 산악 날씨는 예측할 수 없었죠. 이러한 변화는 모든 운동선수에게 중요한 자질인 적응력과 회복력을 시험했죠. 이러한 변화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면서 스노보드 기술도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내심과 유연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도 얻었죠. 슬로프 밖에서는 다양한 컨디셔닝과 근력 운동에 참여했죠. 종종 멋진 산의 경치를 배경으로 야외에서 진행된 이러한 세션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자각을 주었죠. 이러한 훈련은 슬로프에서의 혹독한 훈련에 필요한 체력과 지구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죠. 한국의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것은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였지만 여행 중 가장 깨달음을 얻은 경험이기도 했어요. 여행 초반에는 AI 번역 이어폰이 신기한 편리함처럼 보였지만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면서 이 기기가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죠.
이어폰은 단순히 단어를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을 의미 있는 소통의 문을 열어주었죠. AI 어시스턴트를 통해 현지 스노보더들과 대화를 나누고 한국 전통 요리에 얽힌 이야기를 이해하고 심지어 가게 주인과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사건은 현지 식당에서 일어났어요. 한국어로 된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하려는데 이어폰이 음식 이름뿐 아니라 재료와 조리 방법까지 번역해 주었죠. 우리의 관심과 배우고자 하는 열의에 흥미를 느낀 식당 주인과 활발한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간단한 식사에서 시작된 대화는 즉석 요리 강습으로 이어졌고 주인은 우리에게 한국 전통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죠. 요리 기술과 문화 교류가 어우러진 즐거운 경험이었죠. 하지만 이 기술은 단순히 편리함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했죠. 현지인들이 우리가 기기를 통해서라도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더욱 따뜻하고 개방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AI 기술에 의존하다 보니 유머러스한 상황도 발생했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피할 수 없었고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 한바탕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장난스러운 대화가 오가기도 했죠. 이러한 순간들은 재미있기도 했지만 언어의 복잡성과 문화 간 소통에 필요한 인내심을 일깨워준다는 것을 깨달은 시간이기도 했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언어의 미묘한 차이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AI 기술은 우리의 상호작용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인내심과 이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쁨에 대한 귀중한 교훈도 가르쳐 주었죠. 한국에서의 시간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자연스럽게 성찰의 순간이 찾아왔죠. 이 활기찬 나라에서의 경험은 예상치 못한 도전, 즐거운 발견, 심오한 배움으로 가득했죠. 우리 각자는 스노보드를 넘어선 무수한 추억과 교훈을 가지고 돌아왔죠. 이번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맺은 관계였죠. 열린 마음으로 저희를 환영해준 호스트부터 슬로프와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해준 현지 스노보더들까지 저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저희의 경험에 기여해 주었죠. 공유된 순간과 상호 이해 속에서 형성된 이러한 관계는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죠. 우리는 여정 동안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되돌아보았죠.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는 짧은 뉴스나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죠. 또한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 팀원들은 더욱 가까워졌죠. 언어 장벽 극복부터 새로운 지형에 적응하는 것까지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우리의 유대를 강화했죠. 우리는 고비마다 서로를 응원했고 그 과정에서 더욱 깊은 신뢰와 동지애를 쌓았죠. 이 여정은 우리를 더 나은 선수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팀으로서의 결속력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운동선수로서 우리는 항상 습관과 노력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유연성, 열린 마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의 가치에 대해 배웠죠. 이러한 교훈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매우 귀중한 것이었어요.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우리 팀을 감쌌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설렘과 수많은 도전을 이겨냈다는 자부심, 그리고 우리에게 제2의 고향이 되어준 한국을 떠난다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마지막 날 밤, 우리는 머무는 동안 사귄 친구들과 함께 작별 만찬을 위해 모였어요. 저녁은 웃음과 이야기, 그리고 계속 연락하겠다는 약속으로 가득했죠. 마지막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한국에 도착한 후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지 실감이 났죠.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우리가 배운 교훈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요. 우리는 멘탈 관리의 중요성, 친절의 힘, 새로운 문화를 포용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경험했죠. 이러한 교훈은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넘어 평생 간직할 인생의 교훈이었죠. 또한 한국에서의 경험은 세계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관점을 넓혀주었죠.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가치와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한 사람으로 묶어주는 공통점에 대해 배웠죠. 노르웨이에 도착하자 익숙한 고향의 풍경과 소리가 우리를 반겼죠. 마치 모든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것 같은 완결감이 느껴졌죠. 하지만 우리는 떠났을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스노보더로서의 기술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성장했으니까요. 이후 정기적인 훈련과 루틴을 재개하면서 여행의 영향은 점점 더 분명해졌죠. 우리는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우리가 가진 기회에 대해 더 깊이 감사하며 스포츠에 접근했죠. 한국에서 얻은 교훈은 훈련 방법, 팀워크, 도전에 대한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쳤죠. 여행을 되돌아보면 모든 순간, 모든 도전, 그리고 형성된 우정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네요. 웅장한 산과 활기찬 문화,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한국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특별한 장소로 남을 것 같아요.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한 장이었고 영원히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저희 팀이 한국으로 전지훈련을 방문하게 되면서 겪은 오늘의 이야기. 모두 즐겁게 보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